오늘은 경제 동향 중에 부동산의 하이라이트, 키포인트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많은 분들께서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재테크에 대한 얘기도 잠시 뒤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집값이 2.5% 하락할 것이다. 전체적으로요. 이렇게 건설산업연구원이 전망을 했는데, 고금리의 집값 하락 전망에 매매 수요 전세로 이동하고 있다.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고 있는 인구가 많죠. 그리고 금리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보다 13%의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10대 건설사는 분양을 줄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물가, 금리 또 들썩거리고 있다. 거래 침체되는 부동산 시장에 규제 손질이 좀 빨라질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규제 손질 분명히 어떤 대책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반가워할 내용인데요. 콧대를 낮춘 분양시장, 그러니까 계약금도 낮추고 분양가도 깎아주고 이렇게 미분양이 쌓이자 건설사들 주택 수요자 모시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계약금도 10%가 아니고 5%로 낮춰주고 분양가도 좀 깎아주고, 좀 진작 좀 깎아주지 그랬습니까? 그죠? 분양가 할인, 무이자 대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당초 분양가가 높은 데다가 소형단지 위주의 시장은 반응이 아주 싸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렇게 계약금도 10%에서 5% 정도로 낮춰주고 분양가도 좀 깎아주고 또 무이자 대출도 해준다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을 매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 파악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주택 인허가가 60% 급감했습니다. 3년 뒤에는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 이건 좀 지켜봐야 알겠죠. 공급이 정말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돈이 없는 건지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깜짝 놀랄 만한 소식, 재건축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대명사죠. 은마아파트의 경우가 전용면적 76제곱미터가 20억 선이 붕괴됐습니다. 이게 26억이 넘게 거래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6억 5천만 원 정도가 낮게 거래된 겁니다. 19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거보다 더 낮은 호가도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은마아파트가 이 정도면은 다른 아파트는 지금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둔촌주공, 12억 넘어도 완판된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전문가들이 다 맞추는 건 아니겠지만 분양 완판이 예상되는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하다 이겁니다. 한 30% 정도 저렴하게 분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이런 시기에 2030 세대가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노도강, 서울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60%입니다. 거래의 60%가 2030이 매수를 한 거예요.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니까 이때다 싶었던 거겠죠. 이건 아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규제 완화에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재테크에 관련된 정보를 좀 주세요 하셨는데, 재테크의 전문가를 좀 연결해서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은행의 은행 지점장하고 한번 연결해 볼 텐데요. 표영호TV의 인터뷰는 이렇게 즉흥적인 게 많기 때문에 전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중은행의 지점장인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병건 지점장님. 예, 안녕하세요, 선배님. 예, 예, 표영호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저 업무 시간에 전화 드려도 괜찮나 모르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업무 중인데요, 예. 제가 표영호TV를 보시는 분들께 선물을 좀 드리려고 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해요, 저한테. 네. 그런데 뭐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다 그러면 제가 뭐 좀 알려줄 수 있겠는데, 금융 재테크에 대한 것은 저보다는 또 우리 이병건 지점장님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녹화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예. 괜찮습니다. 예. 말씀 잘 해주셔야 돼요. 요즘에 금리가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뛰면서 네. 대출받은 차주들의 입장은 좀 마음이 많이 씁쓸하고, 네, 또 그렇죠. 돈이 좀 뭔가 알뜰하게 뭐 소액입니다. 뭐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이렇게 저축을 할 분들, 네, 또는 뭐 그렇죠. 좀 이보다 좀 많은 돈을 은행에 넣으셔서 금리를 좀 뺏어 먹을 분들, 네, 예. 이런 분들에게 재테크를 좀 알려주면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제가 보면, 네. 뭐 이제 주식과 뭐 코인의 시대는 이제 가고,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예금의 시대가 왔다. 뭐 얘기를 좀 많이 지금 하죠. 주식 많이 빠졌고 네. 뭐 코인도 많이 빠졌으니까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금리가 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자로 보면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금리가 예. 4.6%에서 4.8% 정도 수준입니다. 정기예금 1년짜리가. 예, 그 4대 시중은행 기준이고요. 네. 네, 저축은행은 한 5%에서 최고는 한 6.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6% 넘는 저축은행의 금리 때문에 막 그 줄을 서서 신청한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금리는 많이 올랐는데, 네.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네. 지금 정확하게 좀 알고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그 생각이고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금자 보호법은요, 예. 그 한 금융회사에서 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원금 5천만 원이 아니고 원금과 이자까지 합친 금액이 5천만 원인 거죠? 예, 세전 기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자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네. 이제 한 개의 금융회사당 원금 기준으로 한 4,500만 원 정도 예금을 분산해서 가입하는 것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1억이란 돈을 한꺼번에 저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두 군데에다가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뭐 저축은행 그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니까 네네네. 일단 좀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좀 유리하죠. 아무래도 안전하죠. 네네네. 고맙습니다. 그거. 예. 그 세액공제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기 예금제 외에 이제 그 세액공제 관련한 절세 상품이 좀 있는데요. 네. 예, 이제 그 연말이 되면 이 상품을 많이 소개합니다. 네. 바로 이제 IRP라는 개인퇴직연금인데요. IRP. 예, 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전 금융기관 합산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간 1,800. 예, 그리고 연간 불이백 기준으로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세액 공제가 되는 그런 상품으로, 이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완전히 필수로 해야 되는 그런 그 연금 상품입니다. 이게 필수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상품입니다. 그래요. 예. 요거 체크를 꼭 해보고 은행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가까운 은행에. 그렇죠. 이제 이거 구체적으로 이제 세액 공제 혜택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예. 이제 연말정산을 하면 이제 그 산출된 세액에서 이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이제 바로 세액 공제거든요. 네네. 과표가 아니고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니까 절세 효과가 큽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네. IRP 계좌에 연간 이제 700만 원을 불입을 했다 하면 불입액의 이제 16.5% 돈으로는 115만 5천 원이 세액 공제가 되는 거예요. 크네요. 그러니까 IRP 연금 불입액의 16.5%는 세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유의할 점은 뭐냐면, IRP는 이제 노후 생활을 위한 그 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하면 손해가 큽니다. 중도 해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 상품이네요. 납입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를 일시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네. IRP는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IRP의 경우는 넣었다 뺐다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금 수령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의 이제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또 하나의 국민연금. 예, 그 연금 수령 요건은 그 만 55세 이상이 되고요. 네.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연금 수령 시의 소득세는 그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로 아주 차등 부과됩니다. 좀 저렴하죠. 나이에 따라서 차등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70세 이상은 4.4%, 80세 이상은 받는 사람이 80세 이상은 3.3% 이렇게 차등 부과되죠. 소득세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거네요. 이자 소득세는 이제 15.4%잖아요.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현저히 낮으니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 연금 수령 그 나이에 따라 변하는 거지 이게 뭐 얼굴 잘생기고 못생긴 거에 따라 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 지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걸 좀 알려달라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셔가지고요. 좀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확인하셨죠? 이제 저축의 시대가 왔다 이겁니다. 금리가 오르는 게 지금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예고돼 있죠.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저축하는 자 살아남고 막 쓰는 자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호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경제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동향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표용호TV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하시면 여러분께 반드시 부자의 길을 만들어드리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표용호TV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